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기간 잘 보내고 있나요? 날씨까지 추워져서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죠? 여러모로 집에 있으면서 강의도 열심히 듣고 학습도 열심히 하고 의미 있는 시간 잘 보내기 바랍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진도 못 나간 산화헌원 반응 중단원으로 5단원 이 부분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산화헌원 반응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죠? 우리 통합과학 때 선생님 제발 통합과학 얘기 좀 그만하세요. 막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통합과학 때 산화헌원 반응 한번 배웠어요. 우리 산화란 무엇을 얻는 반응이다? 그렇지. 빨리빨리 합시다. 옛날 거니까. 산소를 얻는 반응이다. 환원이란 환원은 뭔가 이렇게 돌려준다라는 의미죠. 그럼 산소를 어떻게 할까?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우리가 1학년 때 학습을 했었습니다. 산화는 산소를 얻어서 산소와 결합하는 거, 환원은 그 산소를 다시 돌려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죠. 모든 반응에 산소가 섞여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반응들에도 산화환원이라는 개념을 확장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마그네슘 리본의 연소 반응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그네슘 리본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그네슘 리본 인연이 깊죠? 계속 산과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도 봤었고 이번에는 이 마그네슘 리본을 연소시켜 볼 거예요. 선생님 금속이 불에 탄다고요?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와우. 어떤가요? 불에 타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실제로 보면은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엄청 빛이 밝죠? 그리고 타고 나면 이렇게 흰색 고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그네슘 리본의 연소의 밑에 종이도 약간 탔네요. 마그네슘 리본의 연소 반응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밝은 빛이 나죠? 그래서 이런 거 조명탄이나 뭐 섬광탄 전쟁할 때 그런 것들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옛날에는 사진 찍을 때 후레쉬 팡 터뜨리잖아요. 그런데 사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마그네슘 리본의 연소 한번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마그네슘이 금속 상태의 마그네슘이죠. 얘가 연소됐다? 누구랑 결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소랑 결합했다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그래서 무언가를 형성시키는데 금속, 비금속 뭐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이온결합 화합물 산화 마그네슘이 형성이 되겠죠. 흰색 고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그런데 MgO라고 어떻게 쓴 거야? 왜 이렇게 써야 되지? 마그네슘 몇 쪽이에요? 2쪽이니까 몇 가 양이온이 잘 된다? 2가 양이온이 잘 된다. 얘는 몇 쪽? 16쪽이니까 몇 가 음이온이 잘 된다? 2가 음이온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해서 이온결합 화합물이 형성이 되고 좌우에 원자수를 맞춰보자면 산소 원자 2개 있으니까 여기다 2배. 그럼 마그네슘 원자도 2개가 됐으니까 여기 앞에 2배. 이렇게 하면 반응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산소에 의해서 이걸 살펴보자면 마그네슘이 뭐가 되는 거? 어차피 생성물은 산화 마그네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그네슘도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거고 산소 역시 산화 마그네슘이 된다고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 되는 거. 산소를 어떻게 했어요? 산소를 어떻게 했나요? 얻었죠. 우리 이런 거 뭐라 부르기로 했어? 산화된 반응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모르겠어서 우리 1학년 때 어떻게 얘기했었죠? 산화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그랬죠. 아직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환원되는 반응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각자 떼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산화. 지금 마그네슘이 어떻게 되는 게 산화죠? 마그네슘이 결국은 이 속에서는 이가 양이온으로 있는 거잖아.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여기서는 산소 이가 음이온. 그쵸?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되는 변화인 거야. 물론 얘네들은 단단히 붙들려서 이런 하얀 고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양이온이 됐다는 건 어떻게 한 거야? 전자 2개를 내놓는 거죠. 자, 환원된 그럼 산소 입장에서 보자면 산소는
산소 기체는 뭐가 됐죠? 전자를 2개 얻어야지 이가 음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럼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는데 산소 원자가 2개니까 여기도 2개 써주면 이가 음이온 자리가 2개 형성이 되려면 전자를 4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4, 2, 4, 2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전부 다 몇 배 하면 돼. 이제 2배씩을 하면 되지만 일단 각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뭐야? 이 반응에서 보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이 전자를 어떻게 했어? 내놨죠. 그럼 전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전자 이름. 자, 이거 봅시다. 환원이에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려면 반응물이 전자를 받아야 돼. 받아야지 생성물로 갈 수 있어. 다시 말해 전자를 얻는 반응이죠. 아,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마그네슘이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되었다고 봤지만 다시 산화된 그 반응을 들여다보니까 전자는 잃어버린 거더라. 산소와 전자를 연결지어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죠. 환원은 전자를 얻은 것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볼 수 있겠다. 여태까지는 산소에 의해서만 산화환원을 얘기했었잖아. 산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를 얻음이죠, 얻음. 환원은 이름이었어. 근데 전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산화의 경우에는 아까 마그네슘 생각해봐. 양이온 됐지. 전자를 잃어야지만 산화가 되는 거고, 음으로 할게요. 환원은 어떻게 해야 돼? 전자를 얻는 것이 환원이다. 살짝 이제 살펴보니까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어? 아, 반대 과정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반응에 산소가 관여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자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더 확장해보는 확장해보는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거 설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에 산소 없는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다 설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트륨 금속이 고체 상태의 나트륨이 염소 기체를 만나. 자, 그럼 뭐가 형성되죠? 막 열과 빛을 내면서 격렬하게 내면서 염화나트륨 이온결합 화합물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원자수 맞춰보면 어떻게 돼? 염소 기체 2개니까 여기 2개라고 하고 나트륨 원자 2개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산소는 전혀 없지만 이제 우리 산화 환원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트륨이 염화나트륨이라는 화합물이 될 때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얘는 각자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으로 돼 있는 거잖아. 아, 나트륨 양이온이 된 것이구나. 그럼 이거는 전자를 어떻게 한 거야? 전자 양이온이 되려면 양성자수 전자수 갖다가 전자를 잃으니까 양성자가 더 많은 거잖아. 전자를 잃은 거죠. 그러므로 뭐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렇죠? 그 다음에 염소 기체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된 거야. 물론 생성물은 염화나트륨이니까 화살표는 염화나트륨 전체로 치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염소는 염소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죠. 염화 이온으로. 마이너스 1가 염화 이온으로. 자, 그럼 이건 중성 상태의 원자였다는 얘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마이너스 1가가 되었다? 전자를 하나 얻었다는 얘기네? 그럼 전자를 얻음. 전자 얻었으면 이게 뭐다? 바로 환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나요? 산소가 전혀 없어도 우리가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반응도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금속과 산의 반응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속과 산의 반응? 뭐 많은 예가 있었는데 우리 해본 거 뭐 해볼까? 교과서에 나온 예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철을 묽은 염산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뭐 말하지 않아도 금속과 산의 반응이니까 수소기체 발생하겠죠.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수소기체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수소기체 H2니까 여기다가도 2를 붙여주고 그리고 그러면 철은 이가 양이온 FeCl2 해서 수용액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자,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용액이라는 거는 철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각자 놀고 있다라는 뜻을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수용액이잖아, 산도. 자, 이거 수소 이온, 염화 이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고체 상태 철이니까. 자, 철이 뭐가 돼요? 철이 섞여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절로 갈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물질이 되었을 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철은 어떻게 돼 있어? 이가 양이온으로 돼 있잖아. 그럼 전자 어떻게 한 거예요? 전자? 이뤄야지 양이온이지? 전자 이름이니까 산화야 환원이야. 좀 칼라를 써볼까? 산화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물질이 그러니까 묽은 염산이 수소 기체, 요 기체로 갈 때 원래는 수소 양이온이었어. 그랬는데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 공유결합 물질이었어. 이럴 때는 플러스 양이온이 전기적인 중성인 물질이 되려면 전자를 얻어야 되잖아. 전자 얻음.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환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환원. 환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산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산화 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전기적인 중성인 물질이 원소가 양이온이 되면 전자를 잃은 거죠? 그럼 산화.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다? 그럼 환원. 뭐 이렇게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 환원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금 현재 177페이지까지, 176, 177페이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자의 이동이 명확해. 이온결합은 전자 남는 애가 전자 부족한 애한테 주는 거잖아. 금속이 비금속한테 전자를 주는 거죠. 그쵸?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어때?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전자를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가요? 주고받음이 확실한가요? 그렇지 않지. 전자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 물론 전김성도 차이에 의해서 뭐 치우침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주고받는 건 아니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산화환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공유결합 물질은 전자의 이동이 아니야. 그냥 공유일 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산화환원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산화환원은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게 되느냐? 바로 산화수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뒷페이지에 나온 178페이지부터 나올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이어서 산화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